오늘 사용할 공유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 하나인 IP타임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을 쓰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용법은 비슷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카메라 전원을 켜서 모니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IP 세팅이 들어가시면 네트워크 설정이 나와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IP 항목을 DHCP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기에서 IP를 할당받겠다는 이야기예요. DHCP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껐다 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카메라들과 R2 플러스 그리고 R51 컨트롤러 모두 다 DHCP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재부팅을 하면요, 이제부터는 공유기가 나누어주는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유기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죠. 공유기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고급 설정에 DHCP 서버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DHCP 서버 주소 관리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공유기가 카메라에 IP 주소를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래 부분에 수동 주소 입력 항목이 쫙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있는 192.168.0이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4번, 5번 이쪽이 호스트 주소가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192.168.0.4 이런 것들은 IP 주소가 되고요. 그 뒤에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주소는 하드웨어 NIC,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주소가 됩니다. 뭐 복잡하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IP 주소는 식당의 테이블 번호, 뒤에 있는 하드웨어 주소는 각각의 손님 얼굴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주소를 가진 장비가 공유기에 붙게 되면 해당되는 IP 주소를 나누어줘라, 이런 식으로 미리 자리를 찜해 놓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수동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정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2번, 3번 그리고 R2 플러스 R51까지 모든 장비를 수동으로 하드웨어 주소를 등록시켜주면요, 앞으로는 해당 하드웨어 주소를 가진 장비들이 접속하기만 하면 특정한 IP 주소를 나눠줄 테니까 각각의 장비에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별거 아니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카메라를 한 대 한 대 연결하면서 공유기 설정이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연결한 게 몇 번째 카메라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게 더 쉬워지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카메라의 모니터를 직접 붙여서 그 카메라에 할당된 IP 주소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유기에서 IP 주소를 고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1번, 2번, 3번 카메라의 IP 주소, R51의 IP 주소, R2 플러스의 IP 주소를 다 한쪽에 적어 놓으시면요, 나중에 설정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IP 주소까지 다 할당이 됐으니까 카메라하고 컨트롤러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R51 PTZ 컨트롤러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자, R51 컨트롤러에서 카메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트롤러의 시스템 항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컨트롤러에 있는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시스템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카메라 세팅, 카메라 번호를 확인하시고 프로토콜은 비스카 오버 IP, 주소는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IP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포트는 비스카 오버 IP의 포트인데 보통 52381 포트를 사용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안 바꿔주시면 돼요. 따로 수정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등록되는지 확인을 하고 조이스틱의 윗부분을 눌러서 L자가 나오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등록된 카메라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R51 컨트롤러를 직접 조작해서 카메라가 잘 움직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동작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앵글을 선택한 다음에 3번 세팅을 누르면 3번 샷에 저장이 되고요. 화면에 앵글을 맞춘 다음에 2번 셋을 누르면 2번 화면에 저장이 되고요. 1번 셋을 누르면 1번 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콜을 누르면 3번에 저장된 앵글이 나오고요. 2번 콜을 누르면 2번에 저장된 앵글이,
1번 콜을 누르면 1번으로 저장된 앵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프리셋 중에 0번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원이 처음 켜졌을 때 어떤 앵글을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줌을 최대한으로 뺀 다음에 가운데에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0번 프리셋을 잡아줍니다. 이제 2번, 3번 카메라를 등록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컨트롤은 R51로 하게 되고요. 비디오 스위칭은 R2 플러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R2 플러스에도 PTZ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R2 플러스에서 카메라를 등록하는 과정도 R51에서 카메라를 등록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메뉴에 PTZ 항목에 들어가서 각각 카메라의 IP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PTZ 카메라 1번을 선택을 하고 1번 카메라의 IP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2번과 3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R51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R2 플러스에서 컨트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R51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가능한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R2 플러스에서 로고와 타이틀을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R2 플러스 스위처는 아주 특이하게도 별도의 이미지 채널과 로고 채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와 로고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보통 방송에 타이틀 대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방송 전에는 타이틀 이미지를 띄워서 그 이미지를 송출하다가 방송 시간이 되면 라이브 카메라 입력으로 스위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로고는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흔히 단체 이름이나 프로그램 이름 같은 경우를 로고로 등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방송용 타이틀 이미지는 출력되는 해상도와 똑같은 1920-1080 사이즈로 만드시면 되고요. 보통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JPG 형태로 출력하게 됩니다. 로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함께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PNG라는 파일 포맷을 권장드리고요. 로고 파일은 전체 화면에 이미지 크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600에 300 정도의 해상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로고는 여러 번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가장 예쁘고 잘 보이나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과 로고 파일은 R2 플러스에 등록을 시켜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앞에 단계에서 R2 플러스의 IP 주소도 공유기에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R2 플러스의 IP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물론 R2 플러스의 메뉴에 들어가서도 곧바로 장비의 IP 주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R2 플러스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R2 플러스의 웹 UI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화면이에요. 웹 UI에 있는 미디어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고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로고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로고 메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로고 파일을 열기 한 다음에 해당되는 로고 파일이 어떤 사이즈에 어떤 위치로 나올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R2 플러스에 있는 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고가 나오게 되고요. 로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로고가 깜빡깜빡이게 되거든요. 이때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업로드한 로고 파일을 선택, 스케일 로브를 눌러주시면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로고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R2 플러스에 있는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로고를 움직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예배나 행사 전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예배 시간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카메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이제 소규모 방송을 위한 설정은 대충 다 마무리가 됩니다. R2 플러스에서 유튜브로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R2 플러스의 리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 플러스는 한글 매뉴얼도 자세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규모 방송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굳이 카메라 배치서부터 조명, 오디오 이런 것까지 좀 다뤄드린 이유는요, 보통 이런 식의 작은 규모에서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두 명이 모든 것을 커버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